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이종태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경영학 전공, 특히 이제 서울여대에서 경영학과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너무 이제 딱딱하기 때문에 그 학과의 그런 특성이나 분야 설명한 다음에는 간단한 보드게임을 온라인으로 구현한 게 있습니다. 뭐 엄청 재미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영학에 대해서 이야기에 좀 좋은 보드게임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오늘 전공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경영학 전공 소개와 온라인 전공 체험이 되겠습니다. 경영학이 뭔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경영학이라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어요. 경영이 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부 내용은 제가 이제 강의에 때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경영학과 교수님 또는 다른 학교에서 말하는 경영학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보편적인 얘기를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영학 전공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실 게 뭐냐면은 경영이 뭔가라는 거예요. 경영이 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체계적이라는 말이에요. 체계적이라고 하는 건 뭔가 근거를 갖고 논리적인 접근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한다면 그것을 경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관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로 매니지먼트라 그러는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관리란 말도 하지만 경영이란 말을 씁니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사업, 비즈니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니지먼트, 관리를 통틀어서 경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시간을 경영한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 낭비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시간을 쓴다는 얘기가 되죠. 어떤 일을 먼저 하고 무슨 일을 다음에 하고 이런 얘기하는 걸 관리한다 또는 경영한다는 말을 쓰고요. 비즈니스는 뭔가요? 우리가 그 사업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거냐. 그 노력을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사업, 비즈니스라는 것과 매니지먼트, 관리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부 분야들이 있을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주변에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이렇게 경영을 하신 분이 계시면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경영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걸 봐야 돼요. 지금 시기상으로는 우리 회사가 지금 이 사업을,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좋은 시기인가? 또는 나쁜 시기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시기상으로 좋지만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들은 이걸 할 만한 사람들인가? 또는 할 만한 사람이고 시기도 좋은데 우리가 그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기반, 흔히들 이제 자본을 얘기를 하죠. 돈을 충분히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무조건 돈이 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알아야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알아야 되는 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면 너무 복잡한데 대학의 경영학 전공에서 정말 다양한 세부 분야를 가르칩니다. 서울여대에서 가르치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영학하고 또 다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영학과 분야가 조금 다른 분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들마다 강조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서울여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업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영 전략, 인사 조직의 관리, 관리란 말을 빼고 그냥 인사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국제 경영, 회계, 재무, 마케팅, 물류 유통, 경영 정보, 생산 관리 등을 이제 가르치게 되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여자대학교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를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분야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은 딱 요만큼만 한다. 물론 그런 특화된 분야도 있지만 하다 보면은 다른 분야랑 겹치거나 또는 굉장히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분야들이 쭉 설명이 되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의 세부 분야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케팅 분야를 소개하기 전에 경영학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를 보면은 경영학의 기본은 고객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객이 없으면 기업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고객에게 내가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기업을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경영의 기본은 고객이에요. 인사를 보든, 그러니까 인사는 그 내부 직원들을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직원을 왜 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객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 서비스나 제품을 잘 전달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가를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야들은 다 고객이 있습니다. 경영정보든 생산관리든. 그 중에서도 고객의 반응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분야를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뭐 홍보, 굉장히 많이 얘기하십니다. 광고,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신 책 중에 뭐 광고 천재가 된 누구누구 뭐 이런 책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것만 떠올리시는데 마케팅은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야를 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갖다 경영에서 뭐라 그러느냐? 시장이 존재하느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시장, 예를 들면 고객들은 좋은 운동화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어떤 시장, 어떠한 고객, 어떠한 나라, 어떠한 지역, 어떠한 계층을 타겟으로 할 거냐, 집중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는 것을 공부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마케팅과 가장 밀접한 또 이제 기업의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업입니다. 영업과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케팅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고객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 이어서 이어진 게 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광고나 여러 가지 프로모션 이벤트, 뭐 프로모션이라 그러면 2 플러스 1,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주말마다 뭐 아이스크림 6개 사면은 반값에 드려요.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벤트나 프로모션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마케팅의 여러 세부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마케팅이 끝나지는 않아요. 우리의 서비스와 상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은 누구를 위한 제품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제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좋은 모습으로 전달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들의 행동과 시장을 분석하는 과목들로 구성이 됩니다. 소비자 행동론, 마케팅 조사론 같은 과목들이 서울여대 경영학과에서 개설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진로를 따로 안 적어드렸는데 이제 무슨 뭐 마케팅 담당자, 마케팅 부서 또는 뭐 상품기획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가고요. 아마 MD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뭐 패션 MD라든지 무슨 뭐 제품 MD, 그 머천다이저라는 뜻이잖아요. 그쪽 관련으로도 많이 이제 가시는 분야예요. 사업기획 또는 상품기획 쪽으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분야가 어디냐면 경영정보예요. 경영정보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다른 분야를 같이 설명드릴게요. 경영정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 이제는 IT라는 거, 정보기술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집에서 컴퓨터나 노트북 쓰시죠? PC나 노트북 쓰시죠? 길거리 가시다 보면은 이런 터치 많이 보시죠? 예를 들면 무슨 뭐 패스트푸드점 가면은 주문을 요즘은 다 터치로 하는, 이게 다 정보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경영 관련 업무에서 IT는 필수입니다. 비즈니스든 매니지먼트든. 사업을 하려고 해도 IT를 알아야 되고요. 기업 내부에서 관리를 하려고 해도 IT를 알아야 돼요. 경영정보는 IT를 어떻게 적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관리한다는 얘기는 일단 있는 거를 잘 쓴다는 얘기잖아요. 비즈니스를 더 잘 꾸려갈 수 있을까를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어떻게 하면 IT를 결합해서 더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기존에 다른 경쟁자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분야를 가르치는 게 제 분야입니다. 경영정보고요. 기업 내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어요. 자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 인적 자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돈, 재무 자원, 재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동산.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원료 재료 같은 것도 다 자원이라 그러는데 이 자원을 관리하는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얼마 동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다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서 조회를 하면 쭉쭉쭉 그 정보가 나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보시면은 중요한 키워드를 넣으면 그 관련된 정보가 쭉 나오는 것처럼 기업들도 그런 정보를 쓰고 있어요. 이런 관리하는 측면에서부터 융합형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요즘 IT를 결합해서 또는 모바일화 돼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하는 융합형 비즈니스.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뭐 어시장에서 그냥 생선을 직접 팔았다면은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직접 구매를 하고, 예전에는 수협 공판장 같은 거 샀다면 이제는 직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융합형 비즈니스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인터넷 서비스,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구글, 네이버, 뭐 다음, 뭐 카카오 이런 거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쓰는 서비스들이잖아요. 또는 모바일 서비스. 여기서 말하는 모바일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는 PC나 노트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포괄적으로 가르치는 분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경영 정보를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공학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학적인 분야가 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목은 경영정보론, 이비즈니스 전략 등이 대표적인 과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 서울여자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많은 대학교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도 중요한 영역으로 이쪽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융합형 분야라고 하죠. 많이 가는 분야는 뭐냐면 정보화 컨설팅, 개발자로도 많이 갑니다. 프로그래머라고 하죠. 근데 그리고 서비스 기획 쪽, 예를 들면 뭐 카카오, 다음 쪽에는 뭐 서비스를 새로 웹툰을 만든다.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영역이 어디냐면 국제 경영이라는 데인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면 돼요. 글로벌 비즈니스 하면은 뭐 다른 학교에서는 뭐 무역학과를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국제 경영학과를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요 한국 내에서만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요. 수출을 많이 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수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다른 나라의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제적인 비즈니스 감각이 필요하죠. 이 국제적인 비즈니스 감각은 흔히 말하는 언어적인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뿐이 아니라 그 나라의 비즈니스적인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분야는 기업들이 글로벌 경영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가서 그냥 물건을 잘 만들면 그 나라에서 다 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물건을 잘 만들었지만 그 나라에는 또 그 나라의 특성이 있거든요. 기업이 어떻게 외국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원료를 해외에서 공급받을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석유가 나질 않잖아요. 그럼 석유를 수입을 해와야 돼요. 석유를 수입하는 게 그냥 사와야지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석유를 더 저렴하게 사올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무조건 거기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정부와의 관계도 봐야 돼요. 그 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 기업이 와서 사업을 하는 거에 호의적이냐 아니면 되게 싫어하느냐 또는 그 나라 지역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는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색이라 그러잖아요. 빨간색이 복을 준다 그러는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문화적인 것까지. 그래야 해외 투자를 확보하고 한국 그리고 목표 시장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정부, 기업들과 협력하기 위한 지식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여대에서 개설된 과목은 국제경영학, 글로벌 기업 환경과 글로벌 경영 사례 등의 과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쪽 여기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ODA라는 겁니다. 해외에서 경제 협력을 같이 하는 거죠. 해외 투자를 같이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쪽 관련된 기관이 대표는 이제 코이카라는 기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국제 개발 관련된 쪽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 하면 마케팅만큼이나 많이 떠올리신 분야가 이거예요. 회계. 경영학 전공을 하고 싶다고 이제 수험생들이 와서 면접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장래희망을 회계사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는 뭐냐?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그 금전출납부 이런 거 써보셨나요? 딱 그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그보다 훨씬 어렵고 다채로운 분야입니다만 기업은 매출 얼마나 돈을 새로 돈을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을 팔았냐 그 중에서 내가 썼던 비용을 빼면은 그걸 이익이란 말을 씁니다. 수익보다 이익이란 말을 써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많이 팔고 거기서 또 돈을 벌어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 많이 파는데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이 안 팔렸는데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의 매출과 이익을 달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가 필요해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을 써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다라는 걸 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금전출납부 쓰셨다면은 내가 돈을 얼마를 용돈을 받았는데 한 달 동안 얼마를 썼는지 다 기록을 하면은 돈 얼마 남았다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회계예요. 금전출납부나 가계부를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의 돈을 썼고 얼마의 돈을 벌고 얼마를 남겼나를 보는 건데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물론 경영의 모든 분야는 다 꼼꼼해야 되지만 정말 여기는 꼼꼼한 성격들이 잘 맞아요. 경영학 하면 생각나는 전문 자격증 대표적인 게 회계사 또는 세무사 이쪽에 이 분야랑 관련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전문 과목이 회계학 개론, 관리회계, 재무회계, 중국회계 등이 있어요.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수학적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당황해 하신 분들 계신데요. 수학적 능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물론 이제 많이 필요하지만 난 수학을 잘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요거는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데서 보여주는 사업 보고서예요. 여기 보면 이제 회계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재무제표란 말을 쓰기도 해요. 회계하면 또 같이 나오는 분야가 뭐냐면 재무입니다. 재무회계, 회계 재무 이렇게 표현으로 많이 해요. 회계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회계가 물론 이제 관점에 따라서는 표현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하기 제일 쉽습니다. 어느 정도의 돈을 쓰고 벌었는지를 보는 게 회계 쪽이라면은 재무는 그 돈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좀 더 수익을 많이 이익이 날 수 있느냐,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리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 더 많은 돈을 더 추가로 벌 수 있는가를 공부하는 분야로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식 투자죠. 채권. 제가 증권이란 말, 사실 이거 다 묶어서 다 증권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거 좀 안 맞는데 이런 거에 투자를 해요. 또는 부동산 투자도 넓게 보면 재무 쪽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동산학과 따로 있습니다만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해 자본을 조달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돈을 어떤 분야에 써야 되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벌어온 돈을 훌륭한 사람들을 뽑는 돈을 많이 쓰겠다. 또는 원료를 공급하는 데 쓰겠다. 이런 재무 투자를 하게 돼요.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돌려줄 건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부는 또 회계 영역이랑 겹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분야지만은 투자 또 이제 돈의 활용을 좀 더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대표적인 전공 과목이 재무관리, 재무 상태라 그러잖아요. 우리 돈이 얼마 있는데 어떻게 쓸 거냐. 투자론, 금융투자 실습 등이 있어요. 회계처럼 수학, 경제 관련된 지식을 요구를 해요. 최근에는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말을 쓰죠.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건데 어디에 많이 쓰냐면은 자동으로 주식 투자나 이런 뭐 암호화폐 같은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인사랑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빠른 느낌이 좀 있네요. 제가 설명이. 기업은 사람이 모여요. 여러분들 그 친구들과도 작지만 그룹, 집단을 이뤄서 뭔가 생활을 하죠. 교실에, 요즘은 좀 교실에 잘 안 계시겠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서로 모여서 같이 뭔가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같이 급식도 먹고 이러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네. 키 큰 사람, 뭐 키 작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굉장히 많죠. 근데 기업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요.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 거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익을 찾겠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집단이에요. 양심껏, 도덕적으로, 법적에 맞춰서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냐?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사람들마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누구랑 말을 해가지고 설득하는 게 재능이 있어. 영업 마케팅 쪽이 좀 더 가깝겠죠. 그거보다는 이 사람은 숫자를 잘 관리해서 앉아서 문서 만드는 걸 더 잘해. 그럼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란 말을 쓰거든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일을 하게 만들 거냐. 이걸 보는 게 필요하죠. 모인 사람들의 원활한 관계도 필요해요.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싸우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공부하는 분야가 인사 조직이에요. 인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유능한 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을 계속 더 일을 잘하게 만들고 경영활동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배웁니다.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을 아끼고 사람들의 노력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조직, 어떻게 하면 조직화할 수 있느냐.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와중에는 뭐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있어서 힘들어한다. 이것도 요즘은 인사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심리적인 얘기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제 과목으로는 조직행위론,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론이 있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노무사라는 또 회계사 정도로 잘 알려진,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명망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쪽이 요 분야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야에서는 제가 뭐 자격증 말씀 많이 안 드렸었는데 또 몇 개 더 있어요. 마케팅도 관련된 자격증이 있고요. 아까 제 전공이라 말씀드린 경영정보에도 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또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관리라고 굉장히 딱딱하게 느끼세요. 이거 제조 쪽인가 보다. 물건 만드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최근에는 조금 다르긴 한데 경영정보가 아까 좀 약간 IT라서 컴퓨터공학적인 느낌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산관리는 컴퓨터공학적 느낌도 있고 산업공학과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생산 프로세스는 흐름 또는 절차라고 어떻게 하면 생산을 더 잘할 거냐, 제품을 잘 만들 거냐를 구현하고 낭비 없게, 원료에 낭비 없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는 분야인데 경영정보랑 굉장히 밀접한 분야예요. 최근에 어떤 흐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 팩토리라고 어떤 데서 무인 공장 또는 첨단 공장, 지능화 공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무인 생산, 요즘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인 카페라는 것도 있어요. 로봇팔 움직이면서 커피 타주고 이런 거 있거든요. 만화에서만 나오는 게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쪽에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공학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물류유통, 산업공학, 데이터과학 분야 연계성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생산을 잘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봐요. 물론 회계나 재무도 다 데이터를 보고 경영도 데이터를 보는데 이런 데이터 과학 쪽으로도 좀 많이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머신러닝 같은 것도 많이 보고요. 기술 경영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산 기술을 잘 경영을 해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비즈니스 운영 관리라고 하면 서울여대에서는 생산 관리란 말보다는 비즈니스 운영 관리란 말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은 생산뿐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까지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생산성 강화도는 식스시그마라고 하는 제조혁신 컨설팅 기법이 있어요. 좀 큰 회사들은 식스시그마 전문가들을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 조직을. 그 사람들은 각 제조나 이런 각 부서를 돌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낭비 없이 일을 잘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식스시그마 컨설턴트 쪽이 이런 생산 관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진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회자가 됐던 것 중에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드리는 건데, 최초에는 그 뭐 증기기관을 이용한 1차 산업혁명이 있었다. 두 번째는 대량 생산 컨베이어 시스템이었다. 세 번째는 컴퓨터 기반의 고속화된 또 정밀 도 높아진 생산이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얘기를 경영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분야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서울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다른 학교에 가면 이거보다 더 다른 분야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특화된 분야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학교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몇 가지 세부 분야와 다른 학문 분야를 결합해서 특성화시킨 경영학 분야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정보 있잖아요. 이게 아예 경영정보학과가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유통물류학과가 있는 학교도 있어요. 기술경영학과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금융공학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각각의 경영학과 일반적인 그런 흔한 가장 전통적인 경영에다가 그쪽 어느 특정 영역을 좀 더 강조한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다 경영학의 뿌리를 두고 분파된 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세분화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잠깐 서울여대 홍보를 드리자면, 그래서 서울여대 굉장히 다양한 세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전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과들을 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세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많이 안 드렸냐면은 너무 많이 설명을 좀 헷갈려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그림, 큰 가지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간단한 경영 관련 학습 게임을 통해서 각 분야 역할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 직접 만난다면은 역할을 이렇게 구현을 롤플레잉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현된 보드게임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보드게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재미는 솔직히 그렇게 아주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좀 흥미로울 겁니다. MIT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컴퓨터공학하고 기계공학 쪽으로 유명한 학교죠. 전자공학이나. 거기 있는 교수님, 경영학 관련된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게임이에요. 비어 디스트리뷰션 게임, 맥주 배송 게임, 맥주 공급 게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비어 게임이란 말을 쓰는데 그걸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비어 디스트리뷰션 게임, 맥주 공급 게임, 맥주 분배 게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MIT 슬론 스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경영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IT 내 경영대학이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개발한 공급사설 시뮬레이션 보드게임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실제로 보드게임이 있어요. 판이 있고 각자 역할을 정한 한 4개 정도 역할이 있습니다. 나는 맥주 생산 공장, 그다음에 디스트리뷰터라 그래서 이제 분배 또는 이제 재고 창고 역할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도매업자, 소매업자가 있어요. 거기다 한 명 더 한다면은 고객의 역할이 있는데 고객은 그냥 열심히 주문만 하면 됩니다. 공급사슬의 운영이라고 있는데, 공급사슬은 이제 경영학과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생산관리 쪽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료에서부터 최종 제품 만들어서 고객한테 갈 때까지 어떠한 단계를 가는지를 공부하는 게 공급사슬인데, 생산관리의 기초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다 저는 몇 가지 역할을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의 목적은 뭐냐? 비어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맥주의 재고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재고는요, 기업들에게는 무조건 부담이에요. 재고를 관리하는 비용이 나가게 돼 있어요. 창고를 운영해야 되고요. 맥주 같은 경우 상하면 안 되잖아요. 병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냉동실을 운영해야 돼요. 비용이 다 나가죠. 근데 재고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재고 관련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사람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이걸 줄이고 싶어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그래서 맥주의 재고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의 고객이 주문한 대로 차질 없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재고가 없어요. 내가 지금 맥주 재고가 5상자밖에 없는데 내 고객이 10상자를 주문을 해서 5상자가 비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냐면은 언제까지 공급해달라는 못했기 때문에 내가 페널티를 물어서 돈을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도 공급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고객이 떠나니까요. 그래서 주문대로 차질 없이 물건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익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게임의 중요한 이슈는 뭐냐? 각 역할을 하는 사람들마다 내 바로 앞에 있는, 내 바로 직전에 있는 고객이 나에게 주문을 합니다. 한 턴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주문한 만큼 재고가 없으면 바로 줄 수 있지만 내 재고가 비니까 나는 나한테 또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한테 사전 주문을 해요. 그러면 바로 주문하자마자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다음 턴에 옵니다. 주문하고 나서 찾아서 그 다음 턴 넣어주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홀이 비잖아요. 이때 재고가 부족해서 내가 페널티는 분일이 없어야 된다는 아이디어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제 최대 4팀으로 나누기도 해요. 맥주 제조사, 물류,
도매, 소매상으로 역할을 주고 정해진 턴 동안, 예를 들어 40번 정도 돕니다. 그동안 각자 내 전단계. 맥주 제조사는 물류가 내 고객이에요. 물류 회사에서 맥주 43자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줘야 되는 거죠. 물류는 또 도매점한테 우리 도매로 팔리 몇 상자 보내라면 보내주는 거죠. 여기 각자 요 다음이 서로 고객이 되는 거예요. 소매상의 고객은 누구죠? 고객이죠. 최종 고객. 일반 그 맥주 마시는 분들. 예. 이 주문에 맞게 물건을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내 앞에 플레이어, 내 고객, 그러니까 맥주 제조사는 물류가 다음번 턴에 몇 개를 주문할지 저는 모릅니다. 턴이 돼봐야지. 그러니까 주문서를 받아봐야지 알아요. 예측을 못하는 거죠. 내 고객 외의 주문도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라도 도매상이 얼마 요구했는지를 알면 이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모든 유가함을 이용해서 재고를 유지하는 게 이 목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재고 비용을 최소화해야 돼요. 너무 많이 주문하면 안 돼요. 매 턴마다 남는 재고대로 재고 관리 비용을 내야 하고 주문을 못 맞추면 일부만 공급한 뒤 언젠가 그 재고를 다 공급을 해야 돼. 그동안 턴이 돌 때마다 페널티, 그러니까 벌금이 쌓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최소화하는 게임입니다. 온라인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이시죠? 비어 게임, 시뮬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을 많이 빠졌지만 그겁니다. 스타터 뉴 게임 할게. 새로운 게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온라인으로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제가 비어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디폴트 파라미터랑 몇 턴을 돌 거냐, 재고 비용은 얼마만큼을 내가 물어내는 게 될 거냐를 정해져 있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의 역할을 뭐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몇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역할을 뭘로 할까요? 네, 디스트리뷰터로 하겠습니다.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분배해주는 역할이에요. 도매점으로. 제 고객은 누구죠? 도매상입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스탁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제 재고 상태예요. 인커밍 오더는 누구냐? 주문이잖아요. 인커밍이니까 누가 주문을 갖고 오는 걸까요? 홀세일러, 도매상이 저한테 주문을 할 겁니다. 한 턴마다 바뀐다 그랬어요. 아웃고잉 오더는 누구죠? 제가 보낸 오더니까 누구한테? 제조사한테 제가 오더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할 테니까 그냥 막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스타트입니다. 제가 지금 재고 12상자 있는데 몇 상자 정도 주문을 해볼까요? 많이 주문하면 저한테 부담이에요. 대개의 경우 이럴 때는 한 10상자 주문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거 더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11상자가 주문이 들어와서 저 그럼 한 상자 남았어요. 저 10상자 주문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죠. 큰일 났네요. 곧 뭐가 발생하죠? 재고가 부족해서 저는 이제 페널티 물게 생겼어요. 좀 많이 주문할게요. 20상자로 올리겠습니다. 9상자 와갖고, 자, 여기 보시면은 백로그라고 돼 있죠. 제가 공급 못한 거예요, 고객한테. 이제 페널티 물기 시작했죠, 벌써 첫 판부터. 큰일 났습니다. 아까 제가 10상자 주문한 거 이제 들어옵니다. 20상자 조금 더 할까요? 모자라니까? 자, 백로그가 줄어들었어요. 아까 못 준 8상자 이제 공급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스톡에 없어요. 20상자 주문하고 싶은데 왜 2상자가 왔을까요? 맥주 회사에 지금 재고가 없는 거예요. 회사도, 제조사도 지금 못 맞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죠. 저뿐 아니라 맥주 회사도 이제 백로그 발생한 겁니다. 재고 부족이. 그래도 저는 꾸준하게 20상자 하겠습니다. 조금 더 늘어났어요. 15상자. 부랴부랴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모자라네요. 이제 좀 빨리 클릭을 하겠습니다. 20상자. 자, 이제 21상자 왜 21상자죠? 20개에다가 부족했던 거 다 이제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조사도 저한테 지금 페널티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저는 이제 좀 올리겠습니다. 30상자 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인커밍 오더가 6개로 바뀌었네요. 30상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주문량이 줄었어요. 오죠? 저 지금 더 많이 주문했다가는 재고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15상자로 줄여보겠습니다. 15상자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2상자로 줄었으니까 10상자로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지금 갑자기 근데 30상자 들어왔죠.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뭐예요? 한 60상자 내로 재고를 유지를 했는데 갑자기 90상자로 이렇게 제가 재고 비용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저 때문이 아니라 늦게 들어와서. 저도 안 좋은 거죠. 안정적으로 지금 됐는데 저는 지금 116상자잖아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주문을 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몇 턴을 돌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127상자. 저는 그냥 주문 더 안 할게요. 연계해도 될 것 같아요. 갑자기 10개 왔네요. 그래도 좀 꿋꿋하게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비는 이유는 제가 더 이상 주문을 안 했으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재고량을 줄이면은 한 53자까지 스톡을 뒀다가 다시 주문을 하니까 계속 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17개 나왔습니다. 불안하기 시작하네요. 이쯤에서 한 10개 정도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바로 안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다음 턴에 들어오니까. 들어갔죠, 이제. 저는 이제 스톡을 한 50에서 60개 정도 유지를 하고 싶은데 제 의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는. 6개, 9개 됐죠, 뭐죠? 제가 계속 주문 안 했다가 10개, 10개 하니까 여기도 모자라기 시작하고 다시 또 백로그 발생한 거죠. 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다시 0개로 줄이겠습니다. 아마 이게 진짜 사람이라면은 저 제조회사에서는 저를 엄청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지금 41턴 돌았습니다. 갑자기 스톡이 엄청 줄기 시작했네요. 그럼 미리 주문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하진 않겠으나 혹시 모르죠. 재고가 많이 있을 거 제가 주문을 안 했을 때 갑자기 많이 주문을 했는데 지금은 또 주문을 안 하기 시작을 해요. 불안한 계실이. 그렇죠? 자, 50턴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주문에 대해서 좀 잘 관리를 하고 있었을까요? 재고량이나 이런 아까 초반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잘 유지를 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브리핑 페이지가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오더는 뭐냐면은 고객이 얼만큼 주문을 했냐라는 건데 제 재고는 바닥을 쳤다가 158상자까지 늘렸다가 난리가 났. 이건 총 비용 들어간 겁니다. 유로 기준으로 되어 있는 35,000 유로 정도 나왔네요. 비용은 꾸준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럼 다른 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네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 그랬잖아요. 난리가 났죠. 거의 뭐 지진 나듯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리테일러는 보면은 최대 17상자의 재고가 있었고 모자란 게 5개밖에 없었습니다. 리테일러는, 소매점은, 홀세일러, 도매상은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더 심하죠. 135상자, 마이너스 8. 제조사는 백로그가 마이너스 53까지 갔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여기 보면 리테일러는 전체로 보면은 뭐 10상자 이상 주문한 일이 별로 없었던 건데 저는 막 놀래가지고 재고가 엄청 늘린 거죠. 그리고 여기는 재고 부족이 엄청 늘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뭐냐 하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임기응변을 하다 보니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고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경영학적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채찍 효과라 그래요. 최종 고객에서부터 먼 쪽에 있는 플레이어일수록 영향을 되게 크게 받습니다. 한번 고객의 변화에 따라서. 그 나비효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슈가 뭐냐? 자, 그러면은 저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잘 대응 못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 이거를 아까 제 파워포인트 보여드린 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균등하지 못하고 재고 부족 현상도 발생했을까요? 고객을 몰랐던 거죠. 내 앞에 있는 고객이 왜 그렇게 주문을 했는지를 몰랐어요. 아까 전제 조건이 있었죠. 내 고객의 고객을 알 수 없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서밖에 못했던 겁니다. 뭐를 못했다? 전략적이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경영학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혹시라도 좀 재고 부족이 발생해도 꾸준하게 유지를 하자라고 했으면은 아까 제조사도 그렇게 막 재고가 엄청 부족할 일 없이 같이 협력을 잘 할 수 있었겠죠. 그러려면은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보도 잘 알아야 돼요. 재무 상태도 잘 알아야 돼요. 재무를 잘 관리하면 회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잘 했어야 되는 거죠. 마케팅은 일반 고객도 대상으로 하지만 기업 마케팅도 있거든요. 결국은 뭐다? 경영학적인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경영학의 각 전공 관점에서 결과를 설명한다면 마찬가지죠. 각각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왜 그런 걸 면밀히 봤다면, 면밀히 알 수 있었다면 아까 같은 그런 불상사는 없어질 텐데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아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채찍 효과를 갖다 경영학적으로 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야 되고 자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영에서 다양한 분야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전공 체험을 말씀드려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언젠가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걸 직접 한번 시연해서 같이 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 대한 전공 체험 홍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